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부러워하며 결혼할 때 아무 걱정이 없겠다고 말했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없었던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었죠. 제 직업은 안정적이고 부모님도 연금을 받으셨는데 사람의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런 기발한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에 인사를 나누러 갈 때에도 주변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고 그것을 일반적인 단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은 회사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월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쭉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어요. 만난 지 1년이나 됐으면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들어보니 두 분 다 교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퇴직하고 귀촌하셔서 시골에서 살고 계시다는군요. 그래도 두 분이 연금을 받으면 너희 둘에게 손도 벌리지 않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만간 견대 날을 잡아서 한번 만나자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집 부모님 두 분 모두 부부 교사이셔서 연금이 나온다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평생 친정집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식구들은 예의를 잘한다는 이유로 몇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제 언니 부부도 교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믿을 만한 가정을 갖고 있어 매우 만족해 하셨죠. 결혼도 집안을 보고 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날짜와 장소는 시어머니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집을 하나 샀다는데 신혼집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와 20분 거리라 가까워요. 애들이 거기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돈 어른이 집을 주신다고 하니 저희도 좋아요. 애들 둘이서 일상에서는 널리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출퇴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대를 한 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죠. 사돈 어른이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라 너무 좋네요. 그러면 결혼을 이렇게 진행해보죠. 요즘에는 예단을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것을 간소화하면 좋겠어요. 네, 그러죠. 우리도 음식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 편할 거예요. 사돈 어른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가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미리 샀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는 한순간도 집을 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자기 덕분에 아이들이 편할 것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살기에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상례 자리는 끝난 것 같아요. 입시어머니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사놓으셨거든. 거기서 저희 부부가 함께 살길 원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가깝고 고층을 선호하지 않으셔서 4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무리한 대출을 하여 집을 사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 아들 이름으로 해주겠다 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명의를 이전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에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주신다는 말에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언제 집을 사오셨대 하면서 마치 지금 비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시는 거죠. 나도 한번 구경 가봐야겠어요. 될까요? 지금은 안 돼. 다음 달에 이어 나간다고 하는데 엄마가 지금부터는 전세계가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도래 안에 하면 다시 전세 구할 필요 없으니까 올해 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았어.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고 당신 여기 취직하기도 전부터 집을 사놓으셨나 봐. 덕분에 우리 집 알아보러 다니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할 것 같아. 집 알아보는 것도 솔직히 너무 지치네. 우선 여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도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가자.
올해 둘이서 모으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신랑도 그렇게 말해줬으니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사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양도 이전 비용도 있지만요.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만 들어보면 시댁에서 신혼집에 사주신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는 8년 정도 된 것으로 내부가 깨끗해 도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들어올 때 보일러도 바꿔주고 해서 도배만 새로 하면 새 집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배만에 마음에 드는 곳에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알겠습니다. 우리도 신혼부부이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돈을 모아서 더 큰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배만 하고 가려고요. 살 거예요. 네, 너희 둘 다 회사 다니니까 금방 돈 벌 수 있을 거야. 다 내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시작했니? 그래, 나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어머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딸처럼 될게요.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신혼집에 대해 생색을 내시지만 집이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어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 회사 다니기로 생각했고 이 집을 기점으로 우리 둘이 열심히 모으면 대단히 큰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는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아파트는 좋았지만 근처에 마트나 병원이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여러 대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니 5억 정도 하는 아파트여서 이때까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시어머니가 집을 주셨다고 하자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제 친언니도 너무 부러워했죠. 너무 좋겠다. 부부가 같이 도사실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 대출 이자를 내는 걸로 한 달 월급이 다 나가는 것 같다니까. 대출 없이 시작하면 돈 모으기가 쉬울 거야. 시댁에서 집을 사주셨으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요즘 시댁에서 집을 사주지 않아. 다들 자기 노후 작업으로 들고 있지? 그러게, 언니, 내가 잘해야지.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만큼 나도 며느리 역할을 해야겠다. 잘해야지. 너무 부럽다. 나는 사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도움 없이 시작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힘들더라.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인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집이잖아. 근데 우리는 집이 해결되니 결혼 준비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주변에 보면 집 살 때 집을 사는데 현금으로 보태주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어머니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집을 주신다고 하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최소 2억 이상 대출을 해서 집을 사서 매달 대출 원금 이자를 갚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언니 덕분에 우리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께서 집을 꾸며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전자제품과 가구는 해올 거라고 했더니 거지라고 하더라고. 예단과 예물 같은 것은 하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나는 그냥 커플링만 맞추면 되겠지만 대신 신혼여행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TV와 냉장고는 언니가 사주신다고 했고 나머지는 렌탈할까 생각 중이에요.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는 요즘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 혼수가구는 제가 사려고 내가 적금에 돈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엄마께서 차를 보러 가라고 하셨어요. 오빠와 같이 시승해보고 차종과 색상, 옵션 등을 정하라고 했어요. 신랑은 시어머님께서 집을 꾸며주신다고 전자제품과 가구는 해오라고 했고 친정집에서는 우리 부부가 편하게 탈 수 있는 중형 세단을 사주시기로 했어요. 신랑과 하나하나 맞춰가며 싸울 일이 없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싸우는 것을 들었지만 저희는 그런 일이 없었죠. 식장을 예약하고 스튜디오 촬영 날짜까지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어요. 평소에 저에게 잘 전화를 안 해주시는 분이라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미연아,
내가 친구들에게 들었더니 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명품 가방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친구들이 다 욕을 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욕먹는 건 싫은데 아무리 내가 예단을 줄이자고 해도 친구들에게 자랑할 가방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품 가방이요. 그래서 원하세요. 제가 오빠랑 부탁드리는 건데. 상의해보고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면서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하는 신혼집까지 해결해줬는데 그 정도는 해주어야지. 안 그래? 나는 검은색은 많으니까 브라운 톤으로 한 개 사줬으면 좋겠어. 다음 달에 동창들과 때 들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렴.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혼수 예단 같은 거 하지 말자고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장을 주시면서 필요한 거 사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거 내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백화점 잘 안 가니까 너 결혼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렴. 여자들은 살 거 많으니까 사보에서 사용하길 바래 하면서 백화점 상품권이라 주셨을 때 내신 100만. 어머니는 결혼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샀거나 신혼여행을 갈 때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 들어있어서 조금 놀랐어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백화점 상품권이라고 해서 저는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봉투를 열었거든요. 물론 1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혼수를 살 때부터 아니었나요? 백화점에서 티 한 장을 사도 10만 원이면 되는데 결혼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하신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신혼집을 해주시니 참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께서는 신혼집을 해줬다는 핑계로 계속 더 요구가 늘어났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아들이 첫 결혼이라 입을 옷도 없네요. 한복은 너희 어머니랑 같이 세트로 대여하기로 했는데 시 끝나고 입을 옷이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고 다니는 평성복을 입을 수 없지 않니?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아들이나 너희 시아버지는 뭐가 예쁜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 너랑 같이 갔으면 좋겠구나. 어울리는 옷을 사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신발도 하나 사야겠어. 그래야 내가 사줄 가방이라도 잘 어울리는 옷으로 사야지. 신발에 옷에 가방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드렸고요. 젊은 제가 봐야 잘 고를 수 있겠죠. 어머니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같이 여자와 쇼핑을 하니까 좋네요. 아들들은 남편들이 잘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가 사주는 건데 사주는 사람과 같이 가야지. 안 그래요? 그날 3시간 동안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으면서 옷을 사들었고 사들인 옷에 어울리는 굿까지 들이니 3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어머니는 니트에 치마, 그리고 재킷까지 고르고 단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매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도 못 받을 보석을 요구하셨고 그 이유는 한복에 어울리는 귀걸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한복집에서 빌려줘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는 진주를 골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는 한복 어떤 걸로 하셨네요? 여기서 귀걸이랑 빌리셨다고 하셨던데 제 엄마는 이 스타일로 하십니다. 귀걸이는 제 엄마가 진주 귀걸이를 가지고 계셔서 그걸로 착용하실 거라고 제가 전생에 이런 선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돼도 진주 귀걸이 세트 하나도 없네요. 우리 며느리가 사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을 텐데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세트로 대여하기로 해서 한복집에 모셔갔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진주 세트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진주 세트가 있어서 안 빌리시는데 본인만 가짜 진주 귀걸이를 하면 볼품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평소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귀에까지 사야 할까 고민이 드는군요.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도 진짜 진주 귀걸이를 하는데 하면서 자꾸 사달이라고 이야기하시니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시어머니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 반지 곳에서 진주 귀걸이 목걸이 세트 알아봐봐. 왜 자기 진주 세트 필요해? 진주는 아직 자기 안자나 어머니가 결혼식 날을 귀걸이가 필요하시다. 우리 엄마는 진주 귀걸이가 있어서 대화 안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진주 세트 없다면서 사달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평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사돈 어른이 있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그러신가 보지? 진주는 뭐 다이아몬드보다 비싸진 않잖아. 하나 해드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만 해주셔야 되고 평소에 한 번도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으셨죠.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대로 보석함에 보관하시겠다면 하루만 대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냥 하나 해드릴게요. 장모님은 반지 하나 받으시면 될 거예요.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엄마가 집에서 해주셔서 편해.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분 좋게 양갓집 어머님께 선물하자고 하자. 알았죠? 신랑의 중재로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사건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신랑이 반지를 사드린 것에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히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셨죠.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알았다. 먹거리는 순금이 아니라 18K라니. 내가 사온 것이기 때문에 잘 받겠다. 진주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겠다고 하시더라. 그 디자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이즈지만 말이죠. 솔직히 결혼을 하는 저도 진주는커녕 결혼 반지 하나만 했는데 진주가 작다고 하니 속상하더라. 하지만 좋게 생각하며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갔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자주 불러서 맨날 너희 회사 근처 한정식 집에 우리 동창들이 다 모여 싶다고 했어요. 얼굴이 보고 싶다면 잠시만 내려와도 괜찮을까요? 제가 오해를 막아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앞에서는 10분 정도만 인사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한 후에 살짝 분위기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의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본 후에 한 번 더 와주세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을 모시실 때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으며 신랑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등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계산하기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여러 패턴 중에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계산해 주세요. 어머니께서는 회사 근처의 한정식 집에서 항상 사람들을 모시고 계셨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전화가 들어오셨어요. 인사를 시키고 밥값을 계산하도록 했어요. 그 돈만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신랑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해외 출장 가거나 지방 출장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겼고요. 신랑에게 한 번은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회사 앞 식당이라고 오라고 하셔서 지인분들이나 이모분들한테 인사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동물원에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자리는 안 만들면 안 돼. 그리고 계산도 늘 내가 해야 되고 여태까진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자리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아. 진짜 시어머니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 엄마가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건가 봐. 엄마가 딸이 없어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가 봐.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내줄게. 당신이 예뻐서 그런 것인데 우리 엄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참아주면 신랑 말에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린다고 하니 더 이상 혼자서 이런 자리에 불러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를 비롯해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 없이 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냥하셔서 후부터 2주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함께 하자고 시어머니 신랑을 부르셨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계획인데 빨리 친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도 있군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아버지와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50대인 고모도 함께 있는 집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살아서 궁금해서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시 고모가 이혼해서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시댁에 살고 있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12살 어린 신우가 안쓰러워서 잠시만 오빠 집에서 살도록 했는데 벌써 1년이 되었다고 신랑이 말했고, 고모가 오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나 차를 마실 때마다 집 문제에 대해 논의되었고, 결혼할 때부터 고모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다는 생각을 했고, 언제나 나쁜 조건의 며느리가 아닌데 시어머니가 집 준다는 말을 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중형세단을 사는 것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주신다고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갈 거예요. 하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라고 보통 친정에서 3,500만 원짜리 차를 사준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나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쳐다보는 표정과 안쓰러움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던 좀 달랐어요. 이번에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시어머니님이라고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차로 계약하려고 오빠랑 시승해 보고 왔어요. 차량은 보통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 차 받고 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니, 그래 그러자구나. 자는 너희. 둘 다 같이 다닐 거니까 너희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차 나오면 가을일 테니까 다음 달에 동창회 있을 텐데 내가 사준 옷, 가방, 신발을 입고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가방은 어떤 걸로 원하세요? 이번 출장 갔다 와서 면세점에서 사드리려고 해요. 내가 입은 옷에 맞춰서 남들이 안 부끄러워할 만큼 사주면 돼. 나도 어딘가 가면 며느리가 사줬다고 말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사줬다고 하면 창피할 텐데. 내가 집도 주고 우리 아들이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고 다들 아는데요.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민이 덜어졌는지 몰라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모두 집을 설정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따라서 너희 아버지는 부동산과 같은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고 내가 모두 갭 투자해서 샀다고 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주신 집도 시어머니가 투자해서 산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부동산 투자 덕분이라고 강조하셨죠. 그래서 그것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집을 주시는 것과 아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게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저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이 좋은 대학을 다니게 했다면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자부심이었다. 좋은 대학을 나왔긴 했지만 저도 또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기업을 다니는데 어머니께서는 신랑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자꾸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속상하기는 했지만 참아왔죠. 저희 말을 듣고 계신 시어머님은 좋겠네. 언니는 명품백도 받게 생겼네 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만 불쌍하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니 순한 헛똑똑이가 봐 정말 애가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네 뭐예요.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방에 들어가세요. 괜히 애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너희도 고모가 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어머니랑 고모 사이의 대화를 듣니 뭔가 되네요. 느꼈지만 그 자리에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고모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찜찜한 기분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시고모님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 번은 시댁 오기 전에 들러서 인사를 하러 들렸습니다. 저는 고모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2번 정도 더 가게를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시고 말이 더 잘 통할 거라 생각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면 했어요. 몇 번이나 찾아갔더니 고모님은 저에게 마음이 여셨는데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신혼집은 가봤는데 지금 그거요.
받는다고 그렇게도 말을 하셨습니다. 가서 다 살펴보고 그런 것이 옳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모님이 신혼집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머니가 도배만 새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알아내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인가 봐요. 괜히 내가 낭만적인 말로만 만들어봐야겠다 싶었던 건 아닌가 봐요.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요. 고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시는지 알아보려고 조금 더 심술을 부려봤어요. 고모님께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할 때 표정이 가장 좋지 않아 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고모님 앞에서 시어머니 선물 이야기를 더 자주 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티가 나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면 어떤 가방 하나가요? 800만 원이나 받았다니까 한 달 월급보다 많은데. 아니다. 시어머니가 남대문에 가서 비슷한 걸 사다 주신다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한평생에 명품 가방 한 번 샀는데 무슨 연세에 이런 걸 사달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래도 집은 우리가 주니까 명품 백화점은 제가 사드려야 해요라고 했어. 한 달 월급 이상을 그대로 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이 정도로 만족하실 것 같아서 나한테 어머니가 알아서 폼 있는 걸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디까지 사야 될지 모르니까 시아버지 거는 사지 말라고 어머니만 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셨어.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모님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대해준다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모님은 정말 좋아하시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 비싼 가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모님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고모님, 이번에 나온 신상으로 900만 원짜리 어떠세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쁜데요. 정말 신혼집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도 좋을 것 같죠. 아니, 너는 너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너 그 집 등기부등본 다 알아본 거야? 그 집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주는 게 아니야? 새언니도 진짜 적당히 받아먹어야지. 양심도 없어. 정말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모님은 그 집을 신랑의 이름으로 안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머님의 이름으로 들고 가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집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어. 고모님이 알려주신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샀던 한 집은 5억 중에 4억이 대출이었다. 웃긴 건 어머니가 살 때는 6억이었고 지금은 집값이 내려가서 억이나 하는 집이란 거죠. 어머니는 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사서 팔면 이리저리 손해가 되니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결국은 시어머니가요. 저희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거든요.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새언니가 하는 짓을 보면 내 딸도 나중에 그렇게 당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진짜 너는 괜찮아 보이는 애가 아파트를 주겠다는 말에 아무런 허물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걱정돼요. 고모님, 저는 어머니께서 집을 사주신다는 말로 이것저것 요구하셔서 이 집이 대출이 들어간 걸로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결코 내가 말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 새언니가 너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옷 한 벌 받아온 걸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게 얼마나 장난스러운지. 내 꼴리 보기 싫어. 어쨌든 내가 말했다는 것은 비밀로 해줘야 해요. 나는 고모 집에서 나와서 신랑에게 전화해야겠어요. 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랑도 이에 동참했지만 대출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은 언제 우리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신다고 했어? 나는 집을 인테리어 하고 싶어서 대출 좀 받아야겠어? 그래, 그런데 그냥 도배만 한다고는 하지 않았어. 도배만 한다고 해도 얼마 안 하는데 나는 내일쯤 영희와 우리 집 실이고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돼. 아니야. 나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고쳐야 할 것 같아서 등기부 등본도 한 번 떼우고 다시 얘기해.
제가 이렇게 말하니 신랑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 다음 날에 신랑과 퇴근 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나를 만나자마자 신랑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집을 주신다고 해서 나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다 빚으로 사신 줄 몰랐어요. 엄마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집이 빚이 많지만 다른 곳에서 집값이 오르면 분명히 우리 주시려고 할 거야.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사기치신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누가 6억짜리 집에 4억을 대출받아서 샀다가 그걸 준다는 거야? 그거, 지금 그 아파트 4억이면 사던데 어머니가 6억에 구입하셔서 팔지도 못하고 애물 단지처럼 들고 있으신 집이라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빠랑도 싸우고 난리야? 다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오를 거라고 말이에요. 구매하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로 증가할 것이라 하니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결혼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왜냐하면 집을 사주신다고 내 앞에서 돈을 쓸어가서 옷을 사오라 하고 이번에는 100만 원가량 하는 가방을 사오라 하시는데 부끄럽다고 알아서 좋은 것으로 사오라 하고 당신은 다 알면서도 여태까지 침묵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나 있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집을 내게 넘길 때는 대출 없이 준다고 했었어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제일 나쁜 상황인 것 알면서도 지금까지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하는 당신을 내가 뭘 묻고 결혼하니?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랑은 시어머니 편인 것 같아서 자신의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가장 높은 시기에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몇 년 동안은 그 가치가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생색을 부리고 나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 무리를 끼치려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신랑도 이 모든 것을 알면서 말도 안 하고 있어서 나는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이좋게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 가족에게 사실을 알렸는데 두 분 모두 너무 의아해하셔서 말이 안 나오셨다고요. 그렇게 쉽게 속는 사람이 있냐고 하시더라도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을 사주는 건 대출로 산 집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아들을 위해 산 집이라고 생생히 얘기하더니 결국 집값이 떨어져서 팔 수 없어서 그 집을 주는 거였다니. 그런데 나한테는 온갖 변명을 다 해두니 그래서 혼수예단 필요 없다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걸 살라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장을 줘서 자기는 진주 목걸이를 해달라고 하고 결국 결혼으로 고소해 버릴 거야.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한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보는 건지 신랑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던지요. 그랬다는 거짓말로 저를 기만하려고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결혼하면서 신랑에게 속지 않았고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신랑은 일주일 내내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 말이죠. 만약 당신이 저라면 내 믿을 수 있겠어? 등기부 등본을 때 보자고 말 안 했으면 당신이랑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속인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드렸어요. 당신은 그걸 보고만 있었고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 오르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런 이유로 나랑 파혼할 거야.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을게요. 안 할게. 당신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당신 어머니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쓴 돈 모두 뱉어내야 해 다니면 고소할 거야. 그렇게 알아 100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계산해서 당신에게 청구할 거야. 이런 줄 아세요? 제가 신랑에게 여태까지 쓴 돈을 모두 뱉어내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다음날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 찾아오셨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번 차례 넘게 하셨다고요.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나와서 봐라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갚으면 될 걸 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난리를 피워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어디든 내게 전화를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행동과 말투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안하다고 과하게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제게 화를 내며 오라고 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보니 정말 대수롭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를 보면 15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 전에는 퇴근 후 모든 문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고장까지 출력했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니 고장은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신랑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뽑았습니다. 이런 법적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함부로 저에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모든 서류를 챙겨 종이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만난 글로 교정된 한국어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어머니가 처음부터 집을 사주신 걸로 제게 말씀해주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은 일부러 아들을 위해 집을 사기로 하셨다고 하셨지만 알고 보니 집값이 내려 팔지 못해서 사주신 거였고 집값이 전부 내려가면서 그걸 주면서 저에게 가방과 옷을 사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집값이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니? 너무 고점에 사긴 했지만 다시 오를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거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랑의 이름으로 빚이 생기면 그게 왜 사주신 거죠? 어머님은 그동안 집을 주신 걸로 제게 전화해 친구들과는 계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과 구두를 사달라고 하셔서 옷은 사들었고 이번에 가방까지 사들인 것을 다 청구할 거예요. 정말 너 우리 아들 파원한테 시킬 거야? 너 정말 돈에 결혼한 거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가 필요 없다. 예전 일을 한 것도 없으니 다 없던 일로 하자. 당장 나가거라. 저는 그 소리에 큰 종이 가방을 시어머니 앞으로 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게 뭐냐 하면서 보시더니 사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소장과 피해보상까지 해서 신랑한테 청구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도중에도 한숨만 쉬고 있던 신랑인데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이러면 엄마가 먼저 사과하세요라고 할 만도 한데 신랑은 한 번도 제 편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을 고려했었지만 어리석었군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제게 지급해주신 돈들을 하나하나 계산했고 내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자동차 계약금부터 스튜디오 예식장 예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치금을 지불했어요. 만약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해당 사안을 회사에 공문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어찌할지 알겠네요. 다른 사람의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 피해를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누가 피해를 입게 될까요? 신랑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입방에는 자주 오를 거라 생각해요. 제게도 이제는 어머님에게 지는 일은 없을 거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남자도 피해를 보는 법이 있어요. 신랑은 내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다며 내일까지 5천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했으니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기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일 대출을 받아서라도 바로 입금해 줄게. 회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줘. 부탁할게. 나는 계속해서 이 회사에 다녀야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자. 정말 미안하다. 신랑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돈만 주면 우리 아들 회사에서 싸워서 팬 거라고 해 가방과 진주 세트까지 다 돌려주고
내가 말한 5천만 원도 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의 인생에 더 이상 전만되지 않게 그렇게 정리하자고 하다. 아니요. 물건을 돌려줄 필요 없고 드릴 테니까 제가 쓴 돈을 받아라. 100원 단위로 맞춰서 입금해 주세요. 배경음악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바로 이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심하시던지 자동차까지 계산하니 8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받아주었고 다시 계산해보니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이럴 때마다 집 사줬으니 조금 참아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빚을 주신 거였죠. 타운하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모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신 걸 비밀로 하셔서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누가 신혼집을 준다고 하면 꼭 알아보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